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준호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미정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자는 모습은 사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준비를 마친 준호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미정이 가운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모습이었죠. 항상 그렇듯 미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고마워 오늘도 잘 다녀올게 하고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미정은 가정을 완벽하게 꾸려나갔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1층 로비에서 이웃 박씨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씨. 아저씨는 준호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아이고, 준호 씨 출근이야. 요즘 아침마다 집에 들어가는 남자가 있던데 아는 사람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저희 집에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어제도 봤어. 아침 9시쯤에 준호 씨 나간 후에 들어가던데 하며 무심코 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우리 집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박씨 아저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침마다 들어가는 남자라니. 준호가 출근한 후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죠. 택배기사나 수리기사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박씨 아저씨가 층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준호는 운전대를 꽉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정을 믿어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었어요. 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준호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문득 최근 미정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미정이 요즘 준호의 오랜 친구인 도연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아마도 한 달 전쯤부터였죠. 잘 지내나 모르겠네. 한번 만나면 어떨까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도연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준호와 친했고 준호의 결혼식에서도 주례를 섰죠. 자유로운 성격의 도연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종종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죠. 최근에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준호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 하고 물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뜸했던 연락을 아무렇지 않게 받는 모습이 도연다웠죠. 통화 중에 준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도연은 별일 없이 지낸다며 가볍게 대답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준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의 말투나 행동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죠. 오후 내내 준호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연차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만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정이 도연 얘기를 또 꺼냈을 때 준호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은 모습은 언제나처럼 회사원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미정은 아침을 차려놓고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일이 일찍 끝나면 연락할게라고 대답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죠. 집을 나선 준호는 평소처럼 주차장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단지가 잘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아 아파트 입구를 주시했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반, 9시, 9시 30분. 카페 직원이 다가와 리필 해드릴까요? 물었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연이었죠. 20년을 알아온 친구의 뒷모습은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커피잔을 내려놓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 열쇠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려 쉽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신발장에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준호는 그 신발이 도연의 것임을 알아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을 밀었죠.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연의 목소리. 준호는 문틈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도연과 미정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도연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준호는 참을 수 없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있던 미정과 도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호를 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도연은 벌떡 일어섰고 미정은 비명을 질렀죠. 준호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선은 침대 위에 놓인 사진첩에 고정되어 있었죠. 미정의 결혼 전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도 모르는 미정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도연이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해하지 마. 도연 씨가 예전에 찍어준 사진들을 보고 있었을 뿐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죠.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준호는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에 닿는 감각이 불쾌했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 씨가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해준다고 해서 만났어. 그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 준호의 말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5년 동안 함께한 아내. 그 둘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도연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출근하고 나면 가끔 만나서 이야기했어.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죠. 거실로 나온 준호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그 사진이 이제는 가슴을 찢어 놓았죠. 미정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울면서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말했죠. 준호는 미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더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텔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미정에게서 오는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했죠. 도연의 연락은 더더욱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지만 준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말았어요.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회사에도 병가를 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준호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상처를 끌어안았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준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합의했어요.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죠. 공허한 마음으로 준호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자유로워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적응장애와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어요.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죠.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항상 도연과 미정이 나타났죠. 회사에서는 한 달간의 병가를 허락해줬습니다. 동료들은 준호가 심각한 병에 걸린 줄로만 알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병가 기간 동안 준호는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텅 빈 공간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가져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실수였을까? 아니면 도연을 친구로 믿었던 것이 실수였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연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는 스스로를 제어했죠. 복수는 자신을 더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병가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했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느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준호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 가끔 동료들이 함께 하자고 권유했지만 준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직은 어려웠어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조금씩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보고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죠. 일에 몰입하는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감에 쫓기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준호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날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죠. 발표 당일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생각보다 말이 술술 나왔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장은 준호의 발표가 끝난 후 잘했어요. 라고 칭찬했어요. 그 한마디가 준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말에는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며 준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자연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때로는 산 정상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를 표출했죠.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옆자리에 앉게 된 신입사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 직원의 열정적인 모습에 준호도 자극을 받았죠. 질문에 답해주고 업무를 가르치다 보니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마다 준호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치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준호 씨 혹시 도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얼마 전에 전시회 보러 갔다가 그 사람 작품을 봤는데 사진 정말 잘 찍더라고요. 준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잠시 침묵한 후 준호는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죠.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도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열린 전시회 소식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 도연은 여전히 뛰어난 작가였죠. 하지만 인터뷰 기사를 읽던 중 준호의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작가님의 최근 작품에는 상실과 후회의 감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도연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죠. 라고 답했어요. 준호는 컴퓨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도연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전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죠.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회사 선배로부터 미정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공통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미정은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준호는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삶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죠. 도연과 미정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호에게 저지른 배신감에 괴로워했다고 해요. 도연은 친구도 사랑도 모두 잃었고 미정은 후회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는 묵묵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어요. 삶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승진 이야기였어요. 준호의 노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완전히 무너졌던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때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던 순간, 침대 위에 앉아있던 두 사람, 그 모든 장면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준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일부로 받아들였죠.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의 회사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후배 직원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익숙해졌죠. 책임은 무거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문득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한때 자신이 그랬듯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며 준호는 시간의 흐름을 느꼈죠. 특히 한 신입사원은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질문도 많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준호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준호는 그 신입사원 서지연의 보고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꼼꼼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죠. 준호는 지연을 따로 불러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진지하게 준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죠.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자리였어요. 준호는 자리에 참석했고 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후배가 술에 취해 물었습니다. 팀장님 연애는 안 하세요?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준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웃었죠.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자리가 파한 후 준호는 지연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택시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팀장님께 배울 점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죠. 지연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준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연이 먼저 인사했죠. 준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 경험이 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어제와는
다른 하루, 내일과도 다른 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 준호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죠.